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잠깐 짬을 내서 바다를 보며 내가 반국가 공산 전체주의 추종 맹종 세력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하루였습니다. 자, 만평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굿모닝 충청 설아백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어제 9월 4일이 서희초 교사분의 49제였습니다. 몰지각한 학부모 갑질과 퇴행적인 법률에 교권 침해에 시달리던 우리 선생님들이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으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이날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교장이 재량 휴업하는 걸 위법으로 간주한답니다. 수만 명의 선생님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걸 보고 이게 반정부 시위로 확산될까봐 놀란 거죠. 아니 근데 파업도 아니고 교사 개인이 연가 병가 내고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이걸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위법이라고 하는 건지, 심지어 핸드폰 위치 추적하겠다는 경고도 있었다는데 영장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황당하죠. 이 교사분들은 웬만하면 파업 시위 이런 거 잘 안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20만이 넘는 분이 여기 모였습니다. 전교조가 아무리 앞에서 나선다고 해도 벌써 몇 주 동안 이렇게 수만 명씩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20만 이상이 모이고, 자, 순한 선생님들한테 이런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진짜 이분들 한 맺히고 화난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1998년작 공동경비구역 JSA 포스터를 패러디해서 경동경비구역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교권보장, 관련법 개정을 간절히 바라는 교사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이병헌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병복을 입고 49제 추모 집회 장소를 경비구역으로 만들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꼭지 그림을 보시면 시도 때도 없는 민원과 과중한 행정 업무, 그리고 몰지각한 학부모 갑질 때문에 학교 가기 싫은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부디 선생님이 행복하고 편안한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지난주에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는데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내놓은 예산안이 세수 축에도 좀 이상하고 막 말이 많아요. 근데 제일 충격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림 보시면 과학연구기기를 잔뜩 싣고 있는 트럭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연구 중심 기술 도약의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이 뚝 끊어져서 운전석의 연구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 있죠. 그림 제목은 미래로 가는 길. 지금 그 길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 길이 끊어진 자리에는 R&D 예산 3조 원 넘게 삭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한번 봅시다.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을 뜻해요. 자,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R&D 수준이 어느 정도냐? 자, 전체 경제 GDP 대비로 따지면은 4.96%,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기술 연구원 수만 따지면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고, 인구 1000명당으로 따지면은 9.1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대단한 수치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한테 과학기술, R&D 투자는 사우디로 치면 석유고 농사꾼으로 치면은 내년에 심을 종자 같은 거예요. 여기에 보수 진보 구분 없이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증가폭이 크고 작은 경우는 있어도 IMF 때조차도 R&D 예산은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단방에 16% 3조 4,500억 원을 빼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결정에는 이유가 당연히 있어야죠. 자, 이유는 지난 6월 과학계에도 카르텔이 있다는 대통령실 발언에서 출발합니다. 명문대 저명한 과학자가 정부 관련 부서와 짬짬이가 돼서 연구비 배정받고 그 돈 제자들한테 용돈처럼 나눠주고 고급 호텔에서 세미나 열고 이러는 거 문제 있다 이거죠. 실제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부분만 잡아서 추징을 하거나 하면 되잖아요. 예산 계획 단계부터 후려치면 멀쩡하게 돌아가던 연구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벌써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학생들 반대 성명 나오고 있고, 운영예산 삭감으로 전기세를 못 내고 국가 슈퍼컴퓨터 운영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은 입만 열면 과학 타령인데 한편으로는 연구개발 예산을 후려치고 과학계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 카르텔이나 건설 카르텔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죠.
자, 한국일보 백예규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에 빨간 페인트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동상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빼겠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 난리가 났죠. 이유는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그리고 역사적으로 검증도 안 된 자유시 참변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엔 그냥 빨갱이 딱지 붙여서 전 정부에서 그 왜 멋있게 봉안해온 그 업적 있잖아요. 그거 지워버리겠다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반대 여론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철거 반대가 높고, 심지어는 경북 대구 지역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2배가 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굴하지 않고 홍범도 장군 이름이 붙어있는 잠수 한 명을 바꾼다느니,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관련 전시실까지 뺀다느니 국방부는 잔인한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겁니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 만평입니다. 요즘 가장 바쁜 정부 부처는 아마 국방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 보시면 국방부 장관이 느닷없이 홍범도 지우기 삽질을 하느라고 바쁘고, 아무래도 반대 여론 때문에 힘이 들겠죠. 옆에 모자에 마스크까지 끼고 자신을 감춘 VIP가 영장이 기각됐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소리에 와들짝 놀란 국방부 장관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삽으로 받들어 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 수사가 지금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제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잠시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수해에 장병 한 분이 어이없게 순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1사단 사단장은 수사 대상에서 빼라는 이상한 외압이 들어옵니다. 박정훈 대령은 법대로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고 국방부는 박 대령을 항명수괴죄로 고소 고발하죠. 박 대령은 부당함을 언론에 알리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데 VIP, 즉 대통령이 외압의 실체라는 MBC 보도가 지난주에 나오고, 군 검찰은 박 대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수사, 그러니까 가둬놓고 수사하겠다는 영장을 신청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군 법원, 군 판사가 구속을 기각해버립니다. 일반 법정도 아니고 군 법정은 이런 일이 거의 없대요. 판사가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여서 박 대령을 구명해 준 거고, 그 철같은 사나이 박정훈 대령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VIP는 아마 경로를 하셨겠죠? 국방부는 그림처럼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이없이 반국가 세력으로 내몰리면서 낙담하고 있지만, 자, 저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 사회가 박근혜 탄핵과 적폐청산 과정을 겪으면서 공직사회는 중요한 경험을 얻은 것 같아요. 권력이 불법적인 부당한 지시를 해올 때 그대로 따르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교훈. 동기에 어쨌든 개인의 양심과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보루가 하나 더 생긴 거고, 지시를 따르고 출세 한번 해볼까라는 욕망이 속절없게 되는, 희망이 움트는 그런 자리를 요즘 곳곳에서 봅니다. 교육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자, 선생님들이 광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는 교육감,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대항하는 경찰들, 강제징용 할머니 편에 선 법원 판결, 그리고 수사 외압에 맞서는 해병대 대령과 그를 법의 편에서 보호하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한 판검사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